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 간의 분쟁이 이제 전쟁 수준으로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뭐 국내에서는 오늘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뭐 이란의 죄송합니다. 인도의 미사일이 파키스탄 내부를 타격했다. 여기 뭐 또 테러리스트 사이트를 장수를 타격한 것이지 민간인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보도가 나온 걸 일단 봤습니다만은 실제 전황을 봐서는 처음에 이제 인도가 큰 코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양측의 공군기가 100대 이상, 120여 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인도군이 라팔 세대를 포함해서 5대의 전투기를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전투 양상하고 거기 지금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파키스탄이 활용한 것 같거든요. 중국제 기체를 가지고. 그래서 라팔을 무너뜨렸다. 자, 이것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럿이 있는 것이죠. 중국제 전투기와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세상에 어떤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뭐 CNN 보도죠. 파키스탄이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를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뒤에 쭉 보건데 뭐 인도 전투기가 격추된 건 분명하고요. 이것이 공대공 전투에 기인한 것이다. 네. 파키스탄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전 세계의 여론은 인도한테 유리하게 지형이 형성돼 있어요. 네, 파키스탄은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왔어요. 격추된 라팔의 기체 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것 또한 인터넷 세상이고 디지털 세상이 됐고, 또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카시미르 지역에서 격추된 라팔의 기체 일부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거 볼까요? 제가 옆에 글을 적었습니다. 라팔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위에 기체 번호 BS001. 지금 라팔을 인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약건 때문에 이러쿵저러쿵이 있었지만 지금 봐서는 최소한 36대 정도가 제가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치고받고 관계 계약 때문에 잠깐만요. 한 2017년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36대 정도 들어와 있고, 추가로 36대를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6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보면은, 영어로 인시그니아라고 그러죠. 국가 식별 표시. 그게 인도 공군기에 붙어 있어요. 라팔에 격추된 게 맞는 거죠. 이거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정보 당국도 CNN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라팔이 격추당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전 세계 서방권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소위 밀떡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 절하해 왔던 4.5세대급으로 분류되는 J10C하고 우리 FA50급으로 분류가 되는 JF17 여기에 지금 격추당한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입장이 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팔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 중국 비행기보다 특히 J10C. J10C는 서방권에 F-16하고 비견되는 기체입니다. F-16도 여러 가지 이제 발생형이 나오고 있죠. 오래 전에 개발된 기체니까 그 최신형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중국 기체들의 역량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들이 어떠한 방식의 공대공 전투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대충. 그리고 PL-15이라는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암람급의, 그리고 유럽으로 이야기하는 미티어급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돼서 격추당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뭐 제가 첫 번째 받는 인상은 이제 중국 무기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스펙이 허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공군 전력에서는. 아니, 공군기에서 전투기에서 공대공 전투를 한다 그러면 보통 두 가지 미사일이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근데 갈수록 중거리 미사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사거리가 길어지죠. 거기에 따라서 또 동반된 것이 A사 레이더가 본격 도입되면서 탐지거리가 길어져요. 예, 일단 대부분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거리, 그래서 보통 중거리 미사일은 6발 실렸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2발밖에 안 싣거든요. 단거리 전투를 할 일이 갈수록 없어진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허상, 의도적인 상대방에 대한 적국의, 잠재적인 적국에 대한 무시, 이런 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은 몇 대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라팔이 격추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파키스탄의 주장에 따르면 3대를 격추시켰다. 그 외의 기체를 2대 더 격추시켰다. 도합 5대 격추시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파키스탄기 몇 대를 격추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대공 전투예요.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 격추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는 부인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5대 격추당했다는 사실에 파키스탄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파키스탄 기체를 격추시켰다는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죠. 중국제 J-10C로 라팔을 격추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파키스탄이 가진 최신 기종이라고 봅니다. 네, F-16에 상응하는, F-16 후기형에 상응하는 기체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모양은 F-16 더하기 라팔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네. 자, 위에가 J-10C고, 이것도 이제 중국 공군의 주력기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하이 로우로 치면 로우급이라고 봐야 돼요. 4.5세대 전투기. 이렇게 KF-21과 같은 등급이고, 또 우리 F-16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또 F-15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업그레이드 항목에 A사 레이더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멀리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J-10C는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역량 있는 레이더다. 더 이상 A사 레이더 기술이 첨단이라서 미국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뻥이다. 그래서 J-10C는 그런 기체고, 우리 이제 밑에 JF-17은 그거보다 급이 하나 떨어지는 기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같이 개발한 기체예요. 즉 중국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개발해준 기체다. J-10보다 처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라팔을 사냥한 것으로 알려진 PL-15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느끼시겠죠. 이것도 4.5세대 정도 분류될 것으로 봐집니다. 레이더가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PL-15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금 사거리가 지금 수출형은 PL-15E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아마 150에서 200km 정도로 축소된 것 같지만, 그 정도 거리에서 또는 최소한 그 이상에서 상대방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A사 레이더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경우를 보면은 FA-50하고 경쟁을 하는 게 JF-17 이 정도 분류가 되거든요. 예. 자, 그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J-10C하고 JF-17이 인도 공군과의 교전에 참여를 했다. 교전의 양상은
양쪽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죠. 상당히 많은 기체, 양쪽에서 125대라고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한 160대씩 올라왔겠죠. 어느 쪽에서 먼저 출발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인도에서 먼저 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맞았다고, 지금 먼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파키스탄 공군도 엄청나게 출격을 했다. 아니, 하늘에서 지금 2025년인데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고성능 전투기 125대가 공중에서 교전을 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공중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정보기관과 각국의 공군에서는 이게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두 개 다, 그래서 양쪽에 120대 떴는데, 재밌는 것은 서로의 국경을, 각자의 영공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각자의 영공에서 상대방을 탐지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한 100km 이상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해요. 많은 경우에는 160km 이상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것은 중거리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양쪽의 레이더가 상대방을 그 거리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영공에서 떠서 서로 미사일 발사했는데 결과물은 제가 봐서는 인도군의 대패다. 미사일이 몇 발이 발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사됐겠지요. 그런데 파키스탄 공군은 손실이 없고 인도 공군은 그들의 최신 기종인 한 대당 1,000억에서 2,000억을 주고 산 라팔이 3대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라팔이 격추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60대 떴다고 봤을 때 전면에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나머지 2대는 뒤에 잠깐 언급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인도 측에서 러시아 기체 하나하고 미라지 2000 이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추정컨대는. 네. 자, 그러면은 인도 공군이 왜 떨어졌을까? 큰 문제는 전술적인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공중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레이더 탐지 거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100에서 160km 또는 160km 이상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니까 이것은 과거의 레이더로는 힘든 거리입니다. A사 레이더가 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라팔이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이제 라팔로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레이더가 들어갔는지 최신 기종에 넣더라도 수출형에는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상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라팔은 지금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레이더가 후진게 들어가다, 라팔에. 또는 레이더에 서로는 같이 탐지했는데 서로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중국의 PL-15E가 PL-15가 미티어를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규모 공중전에 참여한 중국 기체 JF-17, J10C가 주력으로 보이죠. 이것을 생산한 중국 업체의 이름이 청두 항공이나 이렇게 됩니다. 거기 주가가 오늘 엄청나게 올랐다, 20% 이상 올랐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 기체들이 또는 중국 미사일이 프랑스를 압도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도는 체면이 엄청 손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올라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방권에서 인정하기 싫지만 워낙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거는 전부 다 인도 공군한테 불편한 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자료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기체는 이 사진은 뭐냐? 미그 29의 비상 탈출 좌석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미그 29 러시아 기체가 생산한 기체고 지금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진까지 나왔어요. PL-15의 레이더 탐색기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K밴드에 해당하는 레이더 탐색기라고 봐지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맞아서 격추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가 비슷한 곳에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이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우리는 KF-21을 위해서 일단은 유럽에서 수입한 걸 쓰고 있죠.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로는,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로는 미티어를 도입했고 아마 둘 다 기술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사거리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미사일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J-22라고 5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모습입니다. PL-10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건 뭐 그냥 사이드 와인더, 적외선 추적 미사일 짧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력은 PL-15입니다. 네 발이 실려져 있잖아요. 지금 내부 무장창 안에.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J-20 같은 경우는 KF-21보다 살짝 기체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 디자인이 흘러나온 걸 보면 6발짜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KF-21이 이제 볼록한 겁니다. 볼록. 이게 내부 무장창의 면적을 체적을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내부 무장창에 덮개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내부 공간의 깊이가 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저기 열려져 있는 개폐하는 문에도 안쪽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자, 내부 무장창에 넣는다 그러면은 미사일의 크기가 상당히 심플해야 됩니다. 가격도 짧고 날씬하면 좋아요. 날개도 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서 미티어를 지금 우리가 손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사진을 보신 김에 한번 추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의 KF-21이 이제 5세대, 6세대로 갈 때 내부 무장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중국의 J-20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큰 내부 무장창은 중거리 미사일용이고 단거리 미사일용 무장창은 옆에 따로 달았습니다. 위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F-22 랩터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단거리 미사일은 훨씬 작은데 이것을 가운데 메인에다가 넣으면은 비록 작더라도 장착이 되면 큰 거 하나 공간을 차지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넣는다라는 관점이 있고, 우리 KF-21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리스-T의 국산화 버전 적외선 유도 미사일,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죠. 얼마나 세련되게 수준 높게 만드느냐, 그 차이죠. 방식은 다 똑같죠. 단거리 미사일 PL-10입니다. 20km 정도 사거리가 되고, 이미지,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이 아니라 저기 형상까지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형상까지. 그게 IIR이거든요. 단지 IR과 다른 것이 앞에 I가 하나 더 붙으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형상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형상을. 그만큼 정밀해진다는 것이고, 트러스트 벡터링이 가능하고, 90도 각도에서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앞에 이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각도가.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정면에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요. 또 뒤에 밑에 보면 LOA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이것은
상대방 적기가 내 꼬리에 붙어 있더라도 발사를 한 다음에 락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락군이 되기 전에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조종사의 그 헬멧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미사일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사를 해요. 그런데 미사일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적기는 뒤에 있고. 그러면 락군이 안 되죠. 그런데 조종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 좌표를 보고 일단 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은 즉 조종사가 계속 업로드를 해준다는 거죠. 시선으로. 그 근처에 가서 적외선 탐색기가 활성화되면은 그때 찾아서 따라간다. 이것은 지금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리스-T의 국산화 버전도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전방위로 다 맞는다 이런 것이고, 옛날에 뭐 기관총 가지고 공중전하는 그 정도 긴장감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이 되긴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단거리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즉 이것은 뭐 거의 권총 같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가는 뭐 레이저 근접 신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실시간으로 계속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가까워졌을 때 신속하게 이제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오늘 주인공이 PL-15.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거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200에서 한 230km 정도로 나왔었는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정도에 중국에서 그 항공기 전시회를 했을 때 그들이 제공한 브로셔에는 300km로 나와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그런 거 무시 못 하시겠죠. 이번에도 미티어보다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라팔이 박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 탐지 거리, 과연 라팔에 들어가는 최신형 레이더가 A사 레이더가 여기도 들어갔느냐, 인도제에도, 인도 공군 끝에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석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A사 탐색기, 당연히 K밴드가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듀얼 펄스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켓 엔진은 한번 불이 붙으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탄력 주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켓이 계속 타요.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LSM부터 듀얼 펄스가 들어가죠. 듀얼 펄스를 한다는 것은 로켓 추진제를 두 단으로서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탄력 주행을 활용한다. 즉 사거리가 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서 미티어랑은 다르죠. 미티어 같은 경우는 덕티드 램젯 엔진입니다. 자, 이것이 두 기체 사이의 미사일 사이의 치명성에 크게 차이를 줘요. 왜냐하면 이제 듀얼 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켓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곡사포 쏘듯이 하늘 향해서 쏩니다. 하늘 향해서. 그럼 로켓 추진제는 조금 있으면 연소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높은 고도에 있다가 당연히 이제 발사한 기체로부터 상대방 적군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 PL-15를 포함해서 이 미사일 자체도 자기 위치 정보를 본래 기체에 보냅니다. 발사한 기체에다가. 그럼 훨씬 정교하게 내 현재 위치가 나오겠죠. 명중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당연히 짐작이 되시겠죠. 그것도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PL-15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암람 최신형인 D형보다 성능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스펙상으로 미국이 암람의 개선형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체가 아무리 좋아도 미사일이 안 좋으면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나라한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라팔이 미티어를 장착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미티어까지 포함해서, 단지 미티어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방권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는 미티어보다 이 PL-15의
사거리가 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것은 300km까지 나온다는 거고, 여기 보면 PL15E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건 엑스포트 버전이에요. 수출 버전.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수출할 때는 사거리를 떨어뜨려요. 사거리가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150km짜리. 이게 파키스탄에서 발사한 겁니다. 150km짜리를. 300km짜리가 아니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덕티드 램제 기반의 한국판 미티어를 개발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거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 있죠. 워존에 나온 거 암남 CD D형이 최신형입니다. 사거리가 길고 미티어에 육박한다고 돼 있는데, 미티어 200km 정도고, 좀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00km가 중국이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사거리가 미티어보다 길어요. 한 100km 정도. 둘 다 내부 무장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미티어 같은 경우는 장사적 명중률, 회피 불가 구역이 더 넓어.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L15가 듀얼 펄스를 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사거리에서 상대방한테 돌격을 할 때는 이미 제가 곡사포처럼 높이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로켓 연료는 연소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꽂히는 거예요. 더 이상 동력은 없어요. 중력 가속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적기에 높은 곳에서 찍듯이 내려와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B-17, B-17 폭격기가 독일을 폭격할 때 독일 전투기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에 있다가 내리꽂히면서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내려가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암남이나 PL15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왜? 더 이상 연료가 없으니까. 나한테 남은 건 관성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기체 입장에서는 물론 어렵죠. 상대방 기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미사일이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체프를 뿌리면서 어차피 레이더 탐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회피를 하면서 내가 고도를 높이고 상대방 미사일이 따라오게 만든다 정도 하면은 당연히 급회전 같은 것은 미사일이 소형이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중력 가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사일은 이미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회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로켓은 미사일은 추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는 겁니다. 내 기체 전투기는 이것이 이제 기본 로켓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한계고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램젯은 뭐냐? 램젯은 연료를 끝에 순간까지 아낄 수 있어요. 앞에는 듀얼 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훨씬 자유자재로 사거리를 최대한 넓히는 길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날아가겠죠. 사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기가 코앞에 왔을 때 듀얼 펄스 엔진과는 다르게 로켓 엔진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미 추력을 잃었죠. 능동적인 추력이 안 나와요. 관성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램젯 기반은 마지막까지 연료를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전투기가 적기가 회피하더라도 능동적으로 가속을 하면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 불능 구역이 넓다는 것입니다. 훨씬 막판에 마지막에 힘을 한번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만 그냥 바탕을 두고 보면은 수많은 미사일들을 쐈을 거잖아요. 상대방이 서로 간에 120대나 떴으니까 양쪽 60대 60대씩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많은 것은 회피가 됐고 그나마 격추된 건 5대다. 실제 미사일은 훨씬 많았을 거다. 그럼 왜 라팔이 격추가 많이 됐을까? 전면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거리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는 그들이 장비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다를 수 있었다.
그 외 기술적 부분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라팔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고 봅니다. 향후 수출 시장에 있어가지고 중국제 비행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개발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일단 사거리가 더 최대한 나와야 된다. 기존 미티어보다 훨씬 많이. 그건 당연히 목표에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걸 대응하기 위한 우리 KF-21의 탐지 거리도 당연히 미티어의 최장 사거리보다는 훨씬 길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200km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리한 자료예요. 이 자료는 약간 보수적일 수는 있으나 절대 허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추정치 볼까요? 우리가 미사일 개발할 때 요구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국의 PL-15가 200km 플러스예요. 중국 주장은 300km였습니다. 1, 2년 전에. 이 자료는 훨씬 그 전에 나온 거예요. 내부적으로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최신 암람은 160km고 유럽의 미티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표본으로 삼고 있는 거는 150이나 160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국방력 최근에 10년간의 국방력 신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의식하는 상대는 중국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200, 300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로 봐서는 미티어가 중국의 PL-15보다는 훨씬 사거리가 쳐져요. 이것 때문에 인도 공군이 박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가 똑같이 받쳐주게 된다면 같은 값이면은 그런 게 이제 평등하다면은 내 미사일이 상대방 적기에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내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감안할 때 미티어가 그런 점에서 훨씬 낫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추력이 살아있으니까 한 번 더. 그렇지만 사거리가 짧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이득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저 같은 민간인이 보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인데, 예, 우리 연구자들이 그걸 고민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티어 같은 경우가 회피 불능 구역이 암남의 3배다. 이 회피 불능 구역은 암남과 PL-15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켓 추진이고 연소가 끝난 상태에서 관성으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진의 개발 방향은 뭐냐? 사거리를 최소한 PL-15보다는 길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득티를 램젯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거리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들어가는 레이더 시커, 양방향 데이터 링크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중국에 처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은근슬쩍 암남의 그 지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남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중거리 미사일에 F-35나 F-22, F-22는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의 주력 전투기 F-16하고 지금 뭡니까? F-15 정도죠. 크기는 이런 전투력에서 큰 지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에 당하면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적나라한. 네. 자, 우리 연구개발진 옛날 소개드렸던 건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ADD에서 나오는 웹진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이미 BVR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이제 가시 영역 넘어서는 당연히 100km 가시 영역 당연히 넘겠죠. 이 말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중거리 미사일이 2000년대 전에는 우리 항상 이 F-16 들여오고 F-15 들여올 때 이때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져도 충분했다. 또한 레이더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했으나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미티어 좀 전에 ADD 자료 150km로 돼 있잖아요. 중국의 PL15는 200km 이상, 중국 측 최근 주장으로는 300km, 그럼 300km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실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로켓 엔진의 최신형인 최신 기술인 듀얼 펄스가 나으냐, 덕티드 램젯이 나으냐, 그것을 기체 내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KF-21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이걸 보면은 우리가 KF-21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미티어의 국산형은 그때 이제 기술 도입됐으니까요. 덕티드 램젯 기반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덕티드 램젯 기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함 미사일 또는 레이더 미사일도 전부 다 덕티드 램젯 기반으로 하려고 해요. 내부 무장창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흘러나온 과거에 소개드렸습니다만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 사거리 500km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크기로. 즉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타우루스가 500km 이상 플러스거든요. 그 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덕티드 램젯을 가지고. 타우루스는 아음속의 터보제트 기반입니다. 그걸 덕티드 램젯으로 커버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거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km 이상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지만 중국보다 절대 뒤처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중국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내부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정도가 돼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 등장한 중국 J-10C 기체하고 그것들이 사용했던 PL-15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전적 성과를 감안할 때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